결과적으로 미국 법원의 판단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지만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그러한 선거 부정은 없었다. 그 결과 1월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피력을 한다면 도발을 약간 자제하면서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양보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전략 도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도 도발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언제? 한 3월 정도에, 3월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잖아요. 아무리 축소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때 북한이 이야기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도발 억제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자칫 그러한 도발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외교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북한에게 잘해준다고 예방 외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한미공조, 튼튼한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또 외교력을 통해서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력해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북한에게만 의존한다고 하면 북한에게 끌려다기 때문에 도발 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주변 여건을 조성해서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정상회담을 3차례나 했지만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김정은 총비서의 답방이라든가 정상회담이라든가 지금은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질적인 개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평화체제라든가 통일 문제도 준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국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가고 그것은 미중일러와 같은 우리 주변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그리고 또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외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 우리 정부는 너무 북한 문제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러한 폭넓은 외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해야 됩니다. 참 좋은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서요. 사실 도발 억제하고 실질적이라고 제가 크게 쓴 내용 빼군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임기 초에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난 4년 동안 이대로 실현해 왔느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초심 잃지 말고 한번 정책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